자, 일단 광주 FC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주 FC 패널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지는 못해도 좀 간접적으로 계속 정보나 이런 것들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 바탕으로 좀 광주 프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보자마자 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광주가 지금 힘든 상황에 빠졌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고 아마 광주 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텐데 광주라는 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이제 뽑혀 나간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이종효 감독이 이제 수원 삼성으로 감독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이제 광주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던 이종효 감독이 떠나면서 광주 FC가 가지고 있던 색채가 조금 많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사실은 이종효가 떠나면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올해 받은 처분이 겨울 이적 시장 동안 신규 선수 등록이 금지가 되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인천도 그렇고 지금 서울이나 대전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겨울에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의 보강을 알차게 한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주는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광주의 상황이고, 지난 시즌 광주 사실 성적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는데 그거조차 못하게 된 게 지금 광주의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좀 약간 과격하게 비유를 하자면 안 그래도 없는 살림인데 지금 밥그릇까지 다 뺏어갔어요. 지금. 네. 그쵸? 그러니까 밥 먹는 식탁을 가져간 거야. 네. 냅달게. 그냥 빨간 탁지를 넘어서 지금 은수저, 금수저, 뭐 녹수저 그냥 싹 다 긁어가고. 네. 네. 사실 팬이 된 이 팬 입장에서는 좀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이고, 어쨌든 팀이 이번 시즌을 좀 잘 보낼 수 있게끔 좀 그렇게 바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광주가 지난 시즌에 뎁스가 그렇게 두터운 팀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정현 감독 자체가 엄청 많은 선수들을 데리고 있다기보다는 확실한 코어를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감독이다 보니까 원래 자체도 스쿼드 뎁스가 두텁지 않은 팀이었는데 이번 겨울에 보강조차 못하게 되면서, 사실 보강은 못했지만 이탈은 있었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보면 골키퍼를 제외하면 필드 플레이어가 딱 22명만 남았습니다. 네. 좀 과하게 얘기하면 지난 시즌 아산이 스쿼드 멤버가 50명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전에 대전 듀스 했을 때도 40몇 명이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옛날에 서울도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그 익수 감독님 계실 때. 안익수 감독님 있을 예.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 정도 팀들이 갖고 있던 선수 뎁스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게 지금 광주의 현실이라서 사실은 다음 시즌에 선수 엔트리 낼 때도 어쩌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부상자가 많이 생기게 되면. 5명만 다쳐도 경기를 못 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네. 부상이 근데 좀 많으면 진짜 힘들겠네요. 뭐 물론 이제 그 풀 엔트리를 채워야 되는 네.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부상자가 생기면 그 풀 엔트리조차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요게 지금 광주 뎁스의 현실이고, 또 가운데 저희 자료로 짚어드린 것처럼 전문 풀백이 이민기랑 김진호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뒤에 저희가 예상 포메이션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선수들을 제외하면 전문 풀백이 없어요. 네. 저 두 선수가 다치면 이제 계속되는 이 땜빵 축구를 해야 된다. 무슨 그러니까 말을- 진짜 이 자기 포지션 아닌 데서 뛰는 선수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도 사실은 민상기나 안영규 제외하면 신인급 선수들만 있고,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수비 라인이 지금 주전으로 나오게 될 포백 선수들을 제외하면 본인 포지션이 아니거나 신인급 선수들이거나 아니면 완전 이제 다른 포지션에서 뛰던 선수들을 땜빵으로 써야 된다. 이게 지금 광주의 현실입니다. 이게 K리그에서 이 수비수들이 공격수 하는 거는 좀 괜찮은데, 그렇죠. 공격수가 수비수 하는 거는 진짜 최악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저랑 국찬님의 공통점 중에 하나인 대전까지 이제 됐구나. 김진야 선수가 사실은 그렇죠.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원래는 풀백에서 시작을 해서 프로에서는 네. 이제 서울에서 공격적으로 기용도 됐었고, 뭐 대표팀에서도 이제 미드필더 윙 자원으로 떴다시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수비 센스가 확실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비가 아닌 선수들이 수비수로 내려왔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저희도 몇 번 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광주한테는 가장 위험한 장면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광주 팬한테 들은 얘기가 이제 정확히 저 멘트였습니다. 올해 진짜 기적이 필요하다. 광주에겐 기적이 필요하다. 이게 기적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터져줘야 돼요.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선수 중에 몇 명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누군가 저희의 기대 이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광주의 현실입니다. 해조를 해줘야 해. 아 해줘 터지는 게 혹시 펑 이렇게 터지는 거 아니죠? 네. 안 돼요. 아, 네, 그죠. 네. 아니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네, 저는 근데 진짜 펑. 진짜 안타까워요. 네, 좀 그쵸, 어쨌든 예. 처한 상황이 너무 나 안타깝고 나쁜 말도 못 하겠어. 그리고 이번 시즌이 좀 이제 뭐 승강 제도 같은 게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조금만 잘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강등권은 굉장히 치열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광주에겐 좀 기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버티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올해 여차하면 강등팀이 없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예. 네. 만약 강등이 되더라도 한 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위권에 위치하게 될 팀들이 꼴찌만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네. 뭐 반대로 뭐 김천이 정말 최하위를 다 찍을 수도 예, 있죠. 찍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위에 팀들은 정말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음. 건데 아 이게 지금 광주가 좀 확실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걸 좀 짚어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 시장 이게 들어왔다기보다는 이제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 예. 노력했습니다. 예. 걸어놨다. 아니, 지금 예. 광주가 처한 상황에서는 최고의 노력을 했다. 이게 지금 광주의 현실인 것 같은데 일단 박원재 선수랑 이윤성 선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름 이적 시장에 등록이 돼야 되는 거죠. 겨울 이적 시장에 등록이 금지가 되었으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달에 선수 등록 기간이 열린 이후에 저 두 선수는 리그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저 두 선수는 2월 말부터 5월 5월 말까지 말까지는 사실상 그냥 벤치에도 못 앉는 그냥 훈련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뭐 박원재 선수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6월 달부터 합류하게 되더라도 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쵸. 했던 걸 제가 봤는데 그 정도로 지금 광주의 이적 시장의 인 자체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다. 또 곽성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연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 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우선 지명으로 데려온 이 금호고 4명의 선수 오히려 지금 광주 팬들 사이에서는 금호고에서 터져주는 왜냐하면 금호가 워낙 좋은 선수들을 배출을 좀 했다 보니까 여기서 한두 명이라도 쳐주면 좀 괜찮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고 마지막으로 자유선발로 선문대에서 오하정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역시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 달부터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광주로 시작을 했는데 뒤에 가서 대전이나 서울을 보면 여러분이 역체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네. 되게 텅텅 비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너무 미안해. 네. 근데 지금 광주가 처한 현실에서는 최대한 데려올 수 있는 선수를 다 데려왔고 이런 부분이 조금은 메워질 수 있을 만큼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훈련을 금호고랑 같이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웃을 수가 없는 얘기인 게 아까 22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대 11이 딱 네. 딱 가능하네요. 부상자가 나오거나 네.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진짜 자체 청백전 같은 것도 어려울 수도 있다. 그게 지금 광주의 현실이고 채팅창에 지금 이민기랑 안영규 부상이라 훈련도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백은 아직 손발도 못 맞춰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튼 광주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더 가속화한 게 사실은 이 떠난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집에서 떠나기만 했던 거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미안할 만해. 일단은 심상민 선수랑 진시우 선수가 이제 본 소속팀으로 복귀를 했고요. 김한길, 오우성, 김태준, 조성건, 이강현, 헤이스까지 계약이 만료되면서 타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용인이랑 화성으로 가게 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내에서 좀 이제 입지가 애매했거나 좀 준주전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떠났고요. 오우성이나 뭐 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에서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었지만 다른 팀에서 오퍼가 와서 계약을 종료한 상황이고 또 이강현 선수는 지난 시즌에 광주에서 중원에서 되게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제 김천으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6명이 나갔지만 준주전급이 네. 그거를 단 한 명도 메우지 못했다.
와, 진짜 유출만 있는 거죠. 진짜 예. 공백이 너무 큰데 근데 이렇게 보면. 네. 네. 그리고 완전 이적으로 변준수랑 박인혁까지. 변준수랑 박인혁까지 나갔다는 거는 예. 진짜 사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온다는 게 맞아요. 예. 저 선수들까지 떠나게 되다 보니까 광주는 정말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인아웃을 좀 길게 다뤄볼 수도 없는 게 많이 없어요. 예. 길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최경록 선수가 해줘야 됩니다. 예. 지금 스쿼드 뎁스가 매우 얕은 상황에서 최경록은 확실한 멀티 자원이죠. 멀티플레이어죠. 네. 그렇죠. 네. 중원이 메인이긴 하지만 측면이나 전방 뭐 사실 이정열 감독 자체가 워낙 이제 스위칭 플레이나 위치를 섞어가면서 이제 그 스페이싱을 하는 축구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서 최경록 선수가 되게 해준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이 오히려 이번 시즌 최경록 선수가 조금 더 중요한 위치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사실 최경록 선수 하면 이 강력한 왼발킥. 네. 결국 광주가 만약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저희도 이제 다 강등권 한 번씩 가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등권 싸움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세트피스랑 세트 플레이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때 최경록 선수의 킥 한 번으로 경기 결과가 많이 바뀔 수도 있겠다. 머리 갖다 댈 선수는 있나요? 다행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경록 선수의 이 킥이 어쩌면 광주의 이번 시즌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혜미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머리 갖다 댈 선수는 있나요라고 했을 때 다행히 있긴 합니다. 예. 뭐 톱 자리에는 지금 채팅창에서도 말씀해 주시다시피 톱 자리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선이랑 수비 라인이 좀 어찌 보면 지난 시즌보다 많이 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광주는 불안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반 시즌을 수비수들이 뭐 4명으로 사실상 하려면, 그렇죠. 네. 예. 피로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부담이 되긴 하겠네요. 예. 이게 제가 지난 시즌에 K리그 2를 갔다 와 보니까 좀 느낀 건데 리그 1이 확실히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요. 주중 경기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또 뭐 막 연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말하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경기 맞아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원정에 걸리거나 하게 되면 이 수비수들 연전했다가 피로골절이나 이런 거라도 와버리면 광주는 수비 라인이 정말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지금 되게 위태위태한 상황이긴 합니다. 또 이번 시즌 월드컵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도 네, 있죠.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 선수들이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관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최경록 선수가 광주의 이번 시즌에 되게 중요한 카드다라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포메이션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아까 채팅창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혜민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 머리 댈 선수는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아빠. 일단은 프리디 존슨이 아직은 굳건히 버텨주고 있고요. 지난 시즌 좋은 모습 보여줬던 신창무 선수까지 아직 이적하지 않고 팀에 남았기 때문에 아마 투톱 저 위치는 잘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포백 여러분들 이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포백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무언가 광주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정말로. 예. 아이고. 그래도 어, 김경민 키퍼가 좀 약간 든든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사실 광주가 꾸준히 지금 성적을 내는 과정에서 김경민 선수의 활약이 되게 눈에 띄었잖아요. 특히 선방 능력도 좋지만 확실히 발밑이 좀 되는 선수다 보니까 이종현 감독이 추구했던 그런 축구가 좀 됐었는데 이제 감독이 김정수 감독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그것도 좀 저희가 자세하게 나중에 다뤄봐야 될 얘기일 것 같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포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광주가 좀 무난하게 일정을 치러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주세종 선수랑 유재호 선수 같이 중원에서 좀 활동량 있게 뛰어들 수 있고 좀 수비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주전 자리를 먹어줄 것 같고요. 아까 짚어드렸던 최강록 선수가 뭐 우측 좌측 아마 가리지 않고 나올 겁니다. 특히 U21 룰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그거를 활용한다는 걸 고려를 했을 때 특히 또 금호고 선수들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광주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최경록 선수가 좀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 저희 아버지 좀 뛰시려고 가셨는데 쉬시지도 못하고 뛰시게 생겼네요. 이게 사실 주세종 선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이게 주세종 선수가 저는 여차하면 이 대구에
이용래 지금은 코치님이죠. 이용래 코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오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용래 코치 이제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죠. 이렇게 많이 뛸 줄은 몰랐는데 예. 아마 주세종 선수도 그렇게 되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채팅창에서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다시피 민상기가 수비 라인에서 좀 안정감을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경록의 킥, 프리드존슨과 신창무의 머리, 어쩌면 광주가 이번 시즌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공격 루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광주에 조금은 처절했던 프리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